네, 2023년 7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리고 퀵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몇 군데를 방문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전날 방송에서 미국이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우리도 K-방산을 대한민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빨랐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었죠. 미국을 국경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환대를 했고 윤 대통령은 long time ago 라고 하는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 워싱턴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오나 대서양을 건너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서울로 오나 거의 비슷해서 사실은 돌아오는 길에 유럽으로 가서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예측을 해서 많은데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때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많이 얘기했었고 근데 그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상이 빗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라트비아인가요? 리투아니아인가요? 거기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 바로 옆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을까. 가야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왜 남의 전쟁에 말려드느냐 그러고 있겠죠.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3월인가 4월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때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리고 일본산 나무 주걱을 선물했었죠. 주걱은 일본 발음으로는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승리를 뜻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서 그거를 전달하고 왔었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어쨌든 무기 금수 3원칙에 따라서 무기는 수출하지 않는다. 뭐 등등 원칙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동맹하지 않는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규정돼 있어서 무기는 제공하지 못하지만은 다 방어적인 거 인도적 무기는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비살상 무기는 제공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한민국 좌파들을 조금 곤혹스럽게 만든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좌파들, 민주당의 버글버글한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를 좋게 보죠. 그러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반대해야 되느냐 찬성해야 되느냐 찬성할 수도 없죠. 침략이니까 어정쩡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특단의 행동을 했다 그럴까 주목 끄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국회 이광재 전 의원의 주선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2년 4월 달이었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주선을 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화상연설이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자유우방국가 입장에서 인도적 무기 지원을 밝혔는데 이런 화상연설에 큰 관심을 안 보였어요. 이제 그들의 속셈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보다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는 무기를 제공해라 라는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3국 미국을 통한 3쿠션 방법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포탄을 미국에 주면 미국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접 참여를 해왔었죠. 이번에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사업이 벌어지면 한국이 들어가야 되고 등등을 하려면 우리가 많은 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아니라 서방 세계 또 러시아도 다 똑같이 절박한 게 너무 평화가 오래돼서
뭐라 그럴까, 방위산업의 재고량을 너무 줄였어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창고를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도, 방위산업 생산 공장도 줄였고 재고량도 줄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나게 되면 평시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예산을 쓰거든요. 많은 포탄을 소비하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 모든 나라가 지금 재고가 바닥이 났죠. 그래서 미국이 하다 안 돼서 이제 기존 탄으로는 안 되니까 집속탄을 제공하겠다. 뭐 할 때까지는, 미국 이 포탄 생산을 정상화할 때까지는. 네, 이런 지경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서방 세계에서는 큰 군대를 갖고 있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해군이 세다고 하지 않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중국입니다. 한 75, 6척 될 겁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 한 70여 척, 그 다음이 미국 60 몇여 척, 그 다음이 북한 30 몇 척, 그 다음 한국 22척, 그 다음 일본 21척 이렇게 갑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요, 국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국방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기 때문에 제공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고를 폴란드에 먼저 제공했죠. 폴란드가 이제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특히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제 무기에 익숙하죠. 폴란드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소련제 무기가 있어서 그걸 먼저 제공했고, 자기들은 자기 지키는 무기가 없는데 미국이 당장 제공해줄 능력이 없고 하니까 그 간극을 메우는, 자기들이 원하는 본격적인 무기를 구하기 전에 당장 메꾸는 무기로 대한민국에 K9, K2, FA50 같은 거를 사갔습니다. 긴급히 가져갔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던 건데 완제품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는 건 조금 늦게 다시 생산해서 가더라도 폴란드에 제공했고, 그 덕택에 우리는 지금 세계 매디 10위권 안쪽에 방산 수출 국가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K방산이 한국 경제를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다. 원자력과 더불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 진영에서 제공하는 각종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이 검증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우리 K방산이 들어가서 같이 사용되면서 우수성이 입증되면 앞으로 방산 수출의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면 전술핵을 쓰겠다 그러는데 이게 북한하고 똑같은 전법이에요. 그러한 러시아를 박살내야만 우리가 북한을 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배심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빌뉴스에서 떠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점에 가서 쇼핑했다는 걸 갖고 늘어져가지고 그걸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걸 공격이랍시고. 참 제가 봐도 웃기는데, 아니 방문한 나라의 마지막 쇼핑 좀 해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우호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길게 보면은 하나의 공작이고 준비였던 거죠. 그렇게 시야를 흩뜨려 놓고 우크라이나에 조용히 들어가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찾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민주당이 계속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양평 고속도로 꺼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후쿠시마 문제 갖고 공격을 하는데, 후쿠시마 문제는 과학이 증명할 거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양평 주민들 주민투표에 보면 답이 금방 나올 건데,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들이 주도하는 거는 바람이 관심지 적어지는데, 윤 대통령은 계속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는데, 툭툭툭툭 치고 나가면은 계속 따라오면서 반대하겠지만, 반대하면서 그들은 동력을 잃고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립니다.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은 상당히 용기 있고 과감하게 잘 하셨고, 또 우리 역할이 뭔지 잘 잡아오면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와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